자, 기말고사도 끝나고 방학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새 바빠요. 막판에 책 읽느라 독서록을 작성해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입력을 해주시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써도 딱 이렇게 만들어가요. 책 제목 괄호 열고 저자.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선 편해요. 여러분이 낸 거 자세히 안 읽어도 돼요. 제목 저자만 쓰면 되니까. 근데 결국에 이거 누가 봅니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 입학사정관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봐요. 면접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내가 원숭이라고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DNA랑 유전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어. 교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때 교수님은 이 책이 DNA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동물 사진에 대한 책인지 어떻게 알아요?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죠? 생기부에 내가 읽은 책 제목 그리고 저자만 딱 쓴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입학한 2017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감상문을 자세히 읽고 동기, 알게 된 점, 성장한 점까지 자세히 써주셨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분석한 걸 읽어드릴게요. 독서활동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단순히 생기부의 양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독서 내용을 추가하고 느낀 점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행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독서 활동 항목은 결국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변화가 생겼는데 책 이름과 느낀 점을 함께 작성하던 독서 활동 항목을 2017년을 기점으로 책 이름, 저자명만 적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즉 2016년까지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과학 1. 사람의 유전 단원에 흥미를 느껴 책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를 읽고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 방식의 이유들을 알게 됨. 특히 벌들이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는 점을 진화적 이유로 설명한 것에 많이 놀라기도 하였으며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도 진화적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됨. 유전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진 계기가 됨. 이렇게 쓴 걸 이제는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끝이에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책 잘 읽고 감상문 내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 학생들은 독서 활동 사항에 제목 저자만 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발표야. 그럼 그것도 책 제목 저자만 써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자기가 읽은 책 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뭐 마인드맵 판넬도 만들고 발표도 하고 이랬어요. 그것도 책 제목 저자만 써야 될까? 아니겠죠. 즉 책 읽은 걸 티내려면 수업 시간에 뭔가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란 얘기예요. 절대 독서 활동이 안 중요해진 게 아닙니다. 자, 좀 적어왔는데 독서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봅시다. 첫 번째, 유명한 책을 읽거나 제목에서 티가 나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생기부의 독서활동란에만 적을 거라면 우리가 이 책 제목이 좀 티가 나는 제목인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 감상문 종이를 여러분들이 다 모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3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특히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의 독서 기록장을 이제 온라인상에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아니면 교과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는지 선생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특에 자세히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다가 호기심이 생겼어. 이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더 잘 알아보고 싶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책을 읽고요.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다가 역전사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했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만든다면 과세특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동기나 알게 된 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거를 조사했다 뭐 이런 점들까지. 즉 마음만 먹으면 동기, 성장한 점까지 다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독서 감상문을 낼 때 선생님께 추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세특에도 이 책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흥미랑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이제 고3 때 수시 모집에 쓸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책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활동에 그냥 그 저자명 책 이름만 딱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기소개서에 이거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기까지 제 인생 책이에요. 이렇게 스토리를 좀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책이 되겠죠, 나한테. 생기부에는 딱 한 줄만 들어가지만. 그리고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 활동 관련 동아리를 해야 됩니다. 그 책을 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 시간에 알게 된 점이나 내가 성장한 점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자율 동아리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독서 자율 동아리에 대한 얘기는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허점을 파고들어요. 이것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생기부 기록 방식이 달라져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게 항상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알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를 여기저기에 있는 학원 같은 데서는 이미 다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고 삽시다.